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강한 강풍을 동반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제주 산간에 400mm 이상, 남해안에도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일요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안보와 첨단 산업 등이 의제로 오를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현안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며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 해양 배출 계획에 대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관리감독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조만간 나올 최종 보고서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배출을 승인하는 내용이 될 것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 대신 원내대표를 먼저 만나도 괴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박광훈 원내대표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려는 걸로 보이는데 대통령실은 여야가 상의해달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북한 해킹 조직의 공격 정보를 8차례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국정원으로부터 북한 해킹 메일과 악성 코드 수신 감염 사실을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SG증권발 주식 폭락 사태와 관련해 김익래 다오 키움그룹 회장이 회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폭락 사태 전 매각한 주식 대금은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앞으로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를 깜짝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 범죄를 다룰 특별재판소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할 경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남서쪽에서 강하게 발달한 저기압이 내륙을 통과하면서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호우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산간에 400mm 이상, 남해안에도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서울 중부와 남부 내륙에도 3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봄 호우와 함께 해안가에는 초속 20m, 산간에는 25m 이상의 강풍이 불 걸로 보여 뱃길과 하늘길에 지장이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바람이 밤까지 이어진 뒤 내일 낮부터 점차 그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관광지인 제주에는 벌써 태풍급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편이 오후 들어 무더기 결항했고 비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제주를 찾는 관광객으로 붐벼야 할 제주공항 도착 대기실. 오후 들어 강풍과 돌풍으로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이 무더기 결항하면서 썰렁합니다. 제주공항 측은 강풍과 급변풍 등 궂은 날씨 때문에 오후 3시 이후 항공기 250여 편이 무더기 결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날 연휴 전날 4만 5천여 명이 제주를 찾을 전망이었는데 결항으로 2만여 명만 제주에 도착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결항 소식에 제주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돌아가려던 사람들도 당황스럽습니다. 사업체가 있어가지고 이제 납품도 해야 되고 이렇게 만날 사람들 많은데 이것도 뭐 취소해야죠. 내일도 못 가고 모레 이제 귀가해야죠. 제주 공항에는 낮 1시쯤 최대 순간 풍속 초속 22m가 기록되는 등 태풍급 바람이 불어 강풍과 급변풍 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제주 전역에도 강풍주의보와 호우특보가 발효돼 5월 초 같지 않은 많은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한라산 삼각봉에 230mm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해안 지역에도 서귀포 265mm, 대정읍 170mm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많은 비에 도로가 물에 잠기고 주택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는 등 10여 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오는 토요일까지 비바람이 이어지겠다며 피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지난주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진화한 버전으로 다른 나라의 것과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주미 대사가 밝혔습니다. 미국 전문가는 워싱턴 선언으로 신설하기로 한 핵 협의 그룹에 일본도 들어오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싱크탱크 대담에 참석한 조현동 주미 대사는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이 한반도 안보 환경을 반영한 매우 고유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953년 체결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나토식 핵 공유와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Well, some people compare this with other mechanism with NATO style nuclear sharing, but this is the evolution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1980년대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을 한국에 전개하기로 합의한 것도 중요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직후 북한이 강도 높게 비난전을 이어간 것이 워싱턴 선언의 위력을 반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Harsh rhetoric, hysteric languages. That could also attest how effective and how strong this declaration is. 조 대사는 하지만 워싱턴 선언은 방어를 위한 것으로 북한에 대한 공격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담에 참석한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는 최근 만난 일본 당국자들도 워싱턴 선언을 주목하며 일본도 동참하길 원했다고 전했습니다. And many of them are like, we want an NCG. we want a nuclear consultative group like the Korea Alliance has. 조 대사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에 한국도 실무급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고 G7을 한국을 포함한 G8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일각에서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사는 대중국 관계와 관련해선 워싱턴 선언으로 중국이 불쾌할 수 있지만 조만간 한중 간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고 한중일 대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7일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미 간 핵 협의 그룹에 일본이 참여하는 방안을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말 한미 정상이 핵 협의 그룹 NCG 신설에 합의하자 일본 정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일 확장 억제와의 연계를 언급했습니다. 米韓間で拡大抑止の強化に関する議論が行われることは、日米での拡大抑止の強化に向けた取り組みとも相まって、地域の平和と安定に資するものであると考えています。 이 같은 발언은 한미 확장 억제 강화에 일본도 적극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핵 협의 그룹을 놓고 윤 대통령에게 배우라며 이례적으로 호평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안보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보수층 입장이 반영된 겁니다. 이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회담의 성과 차원에서 한미 간 핵 협의 그룹의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며 한미일까지 확대를 언급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이런 관측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신설되는 한미 간 핵 협의 그룹의 내실화가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핵협의 그룹을 통해서 핵무기 운영에 대한 한미 양자 간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잘 안정시키고 강론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선 해야 될 일이고.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확장 억제 강화에 대한 논의가 한미일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이렇게 모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안을 앞두고 곳곳에서 시민단체와 대학생들의 규탄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안보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먼저라면서 한일 양국 정부를 향해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황배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은 강제동원, 일본군 성노예제, 사죄, 배상하라! 손에 피켓을 든 사람들이 국회 계단을 가득 메웠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을 앞두고 95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과거사 문제에 침묵하며 역사 왜곡을 일삼는 일본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일본은 식민지배, 역사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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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과 같은 굴욕 외교를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에 대해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비가역적인 파괴 행위에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의 위험은 국경이 없고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대학생들도 연합단체를 중심으로 사과 없는 일본 총리 방한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방한보다 반성이 먼저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전국 12개 대학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전쟁 범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 법적 배상하라! 배상하라! 일본 총리 방한을 앞두고 열린 지난 수요 집회 분위기도 더욱 비통함이 가득했습니다. 또 한 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최근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생존자는 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수많은 피해 생존자가 일본의 사죄를 듣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야만 했다. 대학생들은 이대로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내일 저녁 서울 도심에서 기시다 총리 방한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를 연 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당일에도 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렇게 한일 정상회담에서 원전 오염수 배출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지도 관심인데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 해양 배출 계획에 대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관리감독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6일 발표한 중간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곧 나올 최종 보고서가 결국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배출을 승인하는 내용이 될 것임을 다시 예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IAEA는 이번 보고서에서 일본 원자력규제위가 독립적 규제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YTN은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여소야대 전국 1년을 돌아보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여의도 권력 지형은 그대로였던 지난 1년은 소수 여당과 거대 야당의 충돌의 연속이었습니다. 쟁점 법안마다 거론되는 대통령 거부권은 극한 대립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취임 엿새 만에 시정 연설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의 상징색인 푸른 계열 넥타이를 메고 국회를 찾았습니다. 0.73%포인트, 역대 최소 득표율차 앙금은 남았지만 초당적 협력과 함께 민생을 위한 건전한 경쟁을 당부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윤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압도적인 여소야대 전국에서 여야는 건건히 충돌했습니다. 꼼수 탈당 논란을 빚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는 비정상적인 독점 권력을 정상화하는 과정의 일환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입법 독재이자 의회 독재입니다. 한치의 양보가 없던 여야는 다른 쟁점 법안을 놓고도 극한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당이 반대하자 본회의로 직회부에 강행 처리에 나섰고 최소한의 정부 예산으로 쌀 생산 조정을 통해서 제2의 쌀값 폭락 사태를 막아내겠다는 우리 야당 의원들의 의지가 윤 대통령은 이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간호법 제정안은 대통령의 2호 거부권이 유력합니다.
이대로 가면 의료 대란과 보건 위기가 불가피합니다. 향후 국민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국민과 했던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상임위에서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도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고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쌍특검 법안도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해 신속 처리 절차, 패스트트랙에 올라갔습니다. 쟁점마다 충돌해온 여야는 지난 1년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도 극과 극 반응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 안보의 기틀이었던 한미동맹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경제 체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강점을 다시 되살려 나가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국민들과 함께 소중하게 일궈온 성과가 지난 1년 동안 정말로 몰라보게 많이 훼손되면서 여소야대 전국 속에서 여야 정치권은 잊을만 하면 민생을 위한 대화와 협치를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여야 대치는 어느 때보다 가팔랐고 양보와 타협은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3일 만인 어제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 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관련 사안이 중대한 건 물론 강 회장과 공범들 사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이 이뤄진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강 회장이 자금을 조성한 출처를 수사하는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개발 이익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우영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성립 여부와 배임으로 인한 손해액 등 다양한 쟁점들이 있는 만큼 충실한 심리를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가 폭락 사태 직전에 주식을 팔아 막대한 이득을 챙긴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김 회장은 매각 대금을 환원하겠다면서도 지금까지 나온 여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오후 늦게 갑자기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최근 주가 폭락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 지주사 지분을 매도하면서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데 대국민 사과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높은 도덕적 책임이 요구되는 기업인으로서 한 그룹의 회장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룹에서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논란이 된 주식 매각 대금 605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의 의장직을 사퇴하고 다우데이터 주식 매각 대금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합니다. 사퇴의 배경에는 악화한 여론의 영향이 커 보입니다. 실제로 키움증권 주가는 10일 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최근 저희 주식 매각에 대하여 제기된 악의적인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고자 하였으나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외국계 증권사 SG증권 창구에서 지난달 24일부터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다우데이터 등 9개 종목 주가가 연일 폭락했습니다. 검찰이 이번 사태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가운데 라더견 대표는 주가 폭락 사태 직전에 다우데이터 주식을 대량 매도한 김 회장을 사건의 배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김 회장과 라 대표와의 진실 공방은 금융당국의 조사와 검찰 수사로 가려질 전망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이 일본군이나 전범기업에 강제 동원된 아픈 역사는 일본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많습니다. YTN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사라져가는 국내 강제 동원의 현장을 조명합니다.
인천 부평에는 일본 육군이 무기 공장으로 썼던 조병창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10,000명 가까운 조선인들이 일본군의 노역에 동원된 역사의 현장인데요. 공원 조성을 위한 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대홍 PD가 다녀왔습니다. 인천 부평의 미군 기지, 캠프마켓. 건물 상당수는 1941년 지어진 일본 육군 무기공장 조병창입니다. 당시 병원으로 썼던 건물 주변에 철거를 위한 가림막이 설치됐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엔 미군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공원 조성 진행 중입니다. 인천시와 국방부는 즉각 조병창 병원 건물 철거를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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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역사를 지워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입니다. 강제동원의 역사를 그다음에 일본 침략의 증거를 이렇게 빨리 없애버리려고 어떻게든지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일본군이 작성한 극비 문서인 인천 조병창 상황 보고서를 보면 이곳에 강제동원돼 노동력을 착취당한 조선인은 9천여 명. 인천과 서울에서 중학생 약 930명을 데려다 일을 시켰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제 몸을 몹시 다쳐서 기계 만지는 데니까 거기 일하는 애들이 젊은 애들인데 참 다친 애들도 많고 하루에 아마 팔 다친 애들이 한 100명 와요. 강제 노동의 현장이지만 보존 가치에 대한 판단은 뒷전이었습니다. 미군에 공여했던 토지를 돌려받은 국방부가 미군 공여구역법에 따라 건축물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해야 한다는 이유로 철거가 진행됐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 시행자인 인천시가 건축물을 계속 활용하기를 원하면 남겨둘 수 있는데 현실은 경제성이 우선입니다. 환경 오염 제거라고 하는 표피를 쓰고 있지만 혹시 속으로는 그런 이제 개발이라고 하는 또 다른 부를 창출하기 위한 어떤 그런 내면의 욕심들은 숨어 있지 않은지 스스로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사실은. 인천 부평구는 지난달 조병창 병원 건물 해체 공사를 승인했습니다. 시민단체가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철거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본 정부가 군함도나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정부는 강제동원의 어두운 역사도 모두 기록하라고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내 강제동원의 역사는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사이 하나씩 지워지고 있습니다. YTN 민대용입니다. 북한이 수도 평양의 뉴타운 건설 사업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면서 최근 입주가 진행 중인 화성지구에 대한 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미사일 개발과 장기화하는 식량난 속에 신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체제 결속을 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지런히 세워진 건물들 사이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모양을 본뜬 40층 아파트가 눈에 띕니다. 또 다른 고층 아파트 꼭대기에는 3대 혁명, 주체 사상 등의 선전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지난달 완공돼 입주가 한창인 북한 평양의 화성지구 1단계 단지입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시려는 위대한 오버이의 사랑이 웅축된 사회주의 번화가로 지금 이삿짐을 실은 차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화성지구 1단계는 45만 평 면적으로 착공을 시작한 지 14개월 만에 만세대 건설이 마무리됐습니다. 나라에서 한 일은 없는데 이렇게 받으니까 좀 성스럽습니다. 북한은 재작년 1월 당대회에서 오는 2025년까지 매년 10,000가구씩 총 5만 가구 주택을 평양에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4월 송화거리 10,000가구가 첫 결과물이었고 화성지구는 1단계 입주에 이어 2단계 만세대도 지난 2월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주택건설 사업에 박차를 가하며 속도전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발표가 됐음에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주택 건설에 중점적으로 집중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북한은 건설 사업에 돌격대로 불리는 군인과 청년을 동원하며 이들의 자발적인 노동력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만 4천여 명이 동원됐는데 이들이 건설 전문가가 아닌 데다 충분한 자재가 투입됐는지도 의문이어서 안전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 정보당국 수장이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 국장은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암호화폐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뿐 아니라 중요한 네트워크에 사이버 위협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마약을 접하는 젊은 층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들이 마약을 접한 이유로 꼽은 건 쾌락에 대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 번의 호기심이 내 삶을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최근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마약 사범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하기도 쉬워졌지만 마약에 대한 경각심도 낮아졌다는 건데요. 하지만 호기심에 접한 마약은 순식간에 내 몸과 마음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전문가를 만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거리 한복판에 좀비처럼 기괴한 모습으로 멈춰있는 사람들.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과다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뇌에서 지시에 의해옵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은 다른 인체에 관계없이 뇌의 도파민을 파괴시키는 모든 기능을 파괴시키는 비정상적으로 마른 사람도 종종 보입니다. 반복적으로 마약을 복용하면 신체 대사량이 과도하게 올라가 급격하게 체중이 줄어섭니다. 충격적인 모습 때문에 심각한 중독자들만의 문제로 넘길 법도 하지만 좀처럼 끊기 어려운 마약의 특성 탓에 한 번이라도 손대면 누구라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아까 얘기는 근단 증상에다가 내성, 의존성, 나는 마약을 안 하면 이제 죽겠다. 이런 현상까지 오기 때문에 마약은 몸만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특히 필로폰 같은 신경자극제 계열의 마약은 지나친 흥분을 불러오고 뇌에도 영향을 줘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정신질환이 마약에 대한 의존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정신건강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고 마약을 더 찾게 됩니다. 그럼 일시적으로는 그런 증상이 해소되기도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정신적으로는 더 힘들어지고 나는 중독되지 않을 거란 아니란 생각으로 마약을 접했다간 삶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양지에선 마약이라는 단어가 장난처럼 소비되고 음지에선 실제 마약 유통이 늘어나는 요즘 다시 한번 경각심을 높여야 할 때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고금리 여파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물론 수도권과 지방에서도 집값이 상승 반전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3, 4월에 팔린 아파트 10채 가운데 6채 이상이 직전 2달에 비해 오른 상승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상징이라 불리는 4,400여 가구 규모 대단지인 대치동 음마아파트. 지난해 전용 면적 76제곱미터가 17억 원대까지 폭락했지만 최근에는 20억 원대를 회복해 21억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급매물이 소진되고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최저가에 비해 3억 원 이상 오른 것입니다. 좋은 층에 수리까지 한 경우 꽃가는 23억 원까지도 부릅니다. 요즘은 21억에서 22억 정도는 기본적으로는 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실제 좀 자유롭게 사시겠다 그러면 이제 23억 이제 넘어가시는 거고요. 최근에는 조금 주춤해요. 왜 그러냐면 최저가가 다 빠졌기 때문에 주춤하거든요. 이처럼 서울 강남구와 노원구는 2주 연속, 서초구는 3주 연속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6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인천시도 하락폭을 줄이며 거의 보합권에 이르렀습니다. 반도체 특수를 누리는 용인시 처인구와 화성, 오산, 평택 등 근처 도시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거 여건이 우수한 수원, 영통도 완연한 상승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 4월에 팔린 전국 아파트 절반 이상의 주택형별 평균 실거래 가격이 직전 2달에 비해 오른 상승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달간은 조사 대상의 64.6%가 직전 2달보다 하락했던 것에 비하면 상황이 크게 반전된 셈입니다. 세종시는 77.5%가, 서울은 64%가, 경기와 인천도 60% 이상이 직전 2달 평균가보다 높아졌습니다. 시중은행 금리가 먼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공시가격이 내리면서 보유세 부담이 감소해서 시중의 급매물이 상당수 소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매매 호가가 오르면서 실거래가 상승 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집값 대세 상승을 논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지만 입지와 향후 발전 가능성에 따라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반도체 한파와 자동차 호황 속에 우리나라의 수출 대상 1위 국가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2위로 내려앉으면 20년 만에 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대중국 수출 감소세가 시작된 시점은 지난해 4월이었습니다. 처음엔 한 자릿수였으나 10월에 마이너스 15.7% 이후 본격화해 지난달까지 매달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실적이 20-30%씩 줄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대중국 반도체 수출도 급감해 마이너스 22%를 시작으로 반토막 수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반면 미국으로 향하는 수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미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4월 이후 매달 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환율 효과에 더해 전기차 등 고가 차량이 많이 팔리며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그 결과 대중국과 대미 수출 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중국 수출의 58%에 그치던 미국 수출은 지난해엔 70%, 올해 들어서는 96%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불과 3억 달러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이번 달 수출 결과가 나오는 다음 달 초엔 미국이 역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월별 통계로는 2003년 7월 이후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이 수출 1위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반도체 수출 경기가 급냉하면서 중국에 대한 수출 부진은 뚜렷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동차, 특히 전기차 중심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수출은 여전히 호조를 보이면서 전체 품목별 수출 실적도 자동차와 반도체는 지난해 4월엔 2배 이상 차이가 났으나 지난달엔 2억 달러 정도로 좁혀졌습니다. 반도체 수출 부진은 공급량 감소보다는 단가 하락에 의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디램 고정가는 지난해 1월에서 4월까지는 3.41달러였으나 지난해 4분기 2.21달러로 떨어졌고 올해 1분기 1.81달러, 지난달엔 1.45달러까지 추락했습니다. 따라서 메모리 감산 효과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가격 하락세가 진정되고 대중국 수출도 회복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서의 중국, 그리고 최대 수출 품목으로서의 반도체 지위를 바꿀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전문가들은 하지만 장기적으로 반도체보다는 경기에 덜 민감한 품목을 개발하고 수출 시장도 다변화해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 경기 부진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0.3%포인트 떨어뜨릴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금리 인상으로 주택 건설이 위축되면서 경제 성장세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수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 우리 경제는 전년 동기 대비 1.3% 역성장했습니다. 이 가운데 주택 건설은 경제 성장률에 마이너스 0.4%포인트 기여하며 성장세 둔화를 심화시켰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전국 미분양 주택도 빠르게 증가하며 주택 경기는 부진한 모습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금리 인상이 주택 가격과 주택 착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기준금리가 1%포인트 추가 상승할 때 주택 가격은 4%포인트 떨어지고
주택 착공은 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급속한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가격 하락과 주택 착공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KDI는 평가했습니다. 주택 건설의 핵심 선행 지표인 주택 착공이 2022년에 대폭 감소, 마이너스 25.9%로 크게 감소하면서 향후 주택 건설 부진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고금리에 따른 주택 건설 감소는 경제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분석 결과 올해 성장률을 0.3%포인트, 내년엔 0.4에서 0.5%포인트 하락시킬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KDI는 최근의 주택가격 하락으로 주택 건설이 상당 기간 위축되면서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는 만큼 공공택지 조성 등을 통해 주택 수요가 회복되는 시점에 원활한 주택 공급이 뒷받침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건설 비용 상승으로 건설사와 정비사업 조합 간 갈등으로 공사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데 분쟁 해결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반정부 시위에 가담했다가 한국으로 도망쳐온 이집트인이 9년째 난민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난민 면접 조서 조작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한데 재심에서도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95년 반정부 운동에 뛰어든 이집트 출신 50대 A씨. 2000년대 들어서는 정부의 체포, 구금되는 등 고초를 겪다 한국에 들어와 2014년 난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جئت إلى كوريا لكي أقدم لجوء سياسي لأنني مضطهد في بلدي حبست في مصر 6 أشهر وبعد ذلك جئت إلى كوريا لكي أقدم اللجوء السياسي لأني مضطهد في بلدي. A씨가 난민 면접에서 돈 벌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했다. 이집트 정부로부터 박해받은 적이 없다고 한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 정작 A씨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처음 도입된 난민 신속심사 절차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했고 법무부 역시 조서가 허위로 꾸며진 사실을 확인해 재심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재심에서도 A씨는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A씨가 예전에 영문 이름 표기가 다른 여권을 갖고 한국에 입국하려다 거부됐던 전력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또 현지에서 박해를 받았다는 진술은 다시 검토해봐도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A씨를 지원한 난민인권센터는 과거 여권 이름 표기가 달라졌던 건 이집트 관청의 실수로 A씨의 잘못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무엇보다 A씨의 반정부 활동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데도 법무부가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이의 신청을 한 A씨는 지지부진한 난민 인정 절차에 반발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A씨와 인권센터는 불안정한 신분 탓에 거리에서 잠을 자고 쓰레기통을 뒤져 끼니를 해결하는 생활을 이제는 끝내고 싶다고 호소합니다. 또 한 번 거절돼서 다시 이제 신청하는 재신청자의 경우에는 체류 허가조차 해주지 않아서 취업 허가도 받을 수 없어서 사실 아무런 생존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우리 정부가 진행한 난민 심사는 1,600여 건. 여기서 실제 난민으로 인정된 사례는 25건으로 1.4%에 불과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난민 불인정 이후 다시 심사를 신청하면 재심사, 적격 심사부터 거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난민 인정의 길이 더 어려워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 5월에는 기념일 선물 준비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올해는 급격하게 오른 물가 때문에 걱정도 커졌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김나래 기자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은 대형마트 장난감 코너. 공주 인형부터 조립형 로봇까지 다양한 장난감들이 아이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가격 탓에 선뜻 지갑을 열기란 쉽지 않습니다. 지금 6살 아이가 있는데 가격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 마트랑 인터넷이랑 보면서 지금 가격 비교하고 있는 중이에요.
실제 장난감 가격은 지난해 기준 10년 전인 2012년보다 12.5% 오른 데다 갈수록 고급화되고 있어 가격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미엄 장난감들은 기본 5만 원에서 10만 원을 훌쩍 뛰어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가 장난감에도 1년에 한 번뿐인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고민이 큽니다. 아이들의 최고 간식 중 하나인 초콜릿 가격도 지난해 동월 대비 15.6% 올랐고 케이크는 11%, 사탕은 8.9% 올랐습니다. 기념일이 많은 5월, 가계 부담은 커지고 장난감을 들었다 내려놓는 부모님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광대들이 전하는 아름답고 환상적인 이야기 스노우쇼가 8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캐나다의 푸빅, 파브리크 등 예술의 경지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는 해외 서커스단들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잇따라 방한합니다. 신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대가 읽던 편지가 눈송이로 변해 거세게 휘날리고 거대한 공을 함께 굴리다 보면 어느덧 관객들은 하나가 됩니다. 이 시대 최고의 광대로 꼽히는 슬라바 폴루닌의 스노우쇼입니다. 1993년 러시아에서 초연된 이래 30년간 세계 각국에서 찬사를 받은 작품으로 8명의 광대가 대사 없이 몸짓과 표정으로 인생의 희로애락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대전을 시작으로 진주를 거쳐 서울과 대구, 울산 등 5개 도시를 돕니다. Я Слава Полунин, создатель снежного шоу. Передаю привет всем, кто из года в год так радуется встрече с нашим спектаклем. Совсем недолго осталось ждать, и мы снова вместе отправимся в снежное приключение. 예술성과 작품성을 인정받는 캐나다 퀘벡의 차세대 서커스단 프릭 파브리크가 처음으로 내한합니다. 블리자드라는 공연 제목에 걸맞게 하얀 눈보라를 배경으로 공중 댄스와 훌라후프, 저글링 등을 선보입니다. (2019년) 초연 이래 에딘버러 프린지 등 전 세계에서 200여 회 공연된 작품인데 어린이날 고향을 시작으로 강릉, 김해를 돌며 한국 관객을 만납니다. 역시 아트 서커스를 표방하는 우크라이나의 엘리시움 서커스단도 찾아옵니다. 루이스 캐럴의 원작 소설 주인공인 앨리스와 흰토끼, 모자 장수 등 온갖 캐릭터가 등장해 신비한 동화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모던 발레와 고개가 결합해 예술적이면서도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영국의 찰스 3세 국왕 대관식이 우리 시각 내일 오후 7시에 거행됩니다.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 이후 70년 만인데요. 철통 같은 경호 속에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데 세계 200여 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화려하게 펼쳐질 걸로 보입니다. 류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찰스 3세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왕관을 쓰고 왕자에 앉아 영국과 14개 영연방 국가의 군주임을 정식으로 선포합니다. 영국의 랜드마크인 빅벤은 벌써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되면서 대관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철통 경호 속에 예행 연습도 빈틈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군인 4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찰스 3세 국왕 부부가 직접 참석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국왕 부부는 황금마차를 타고 버킹엄궁에서 웨스트민스터 사원까지, 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다시 버킹엄궁까지 당일 지나갈 경로를 따라 미리 행진했습니다. 열렬한 왕실 팬들은 더 좋은 자리에서 대관식 행렬을 보기 위해 마차가 지나가는 곳곳에 텐트까지 쳤습니다. 대관식에서 찰스 3세는 440여 개의 보석이 박힌 왕관을 쓰며 양손엔 왕권을 상징하는 둥근 공 모양의 보주와 긴 지팡이 모양의 호를 들게 됩니다. The key moment of the coronation is not the most glamorous moment or the most bling moment. It's the moment when he accepts, he says, I vow to uphold the Church of England and the Constitution. 이번 대관식은 왕실에 대한 비우호적인 여론 등을 감안해
70년 전 대관식에 비해서는 인원은 7분의 1로 노선과 시간은 4분의 1로 대폭 줄였습니다. 대관식에는 내빈 2,200여 명을 비롯해 200여 개 국가에서 지도자나 단체 대표 등이 함께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참석합니다. 그렇다고 이번 대관식에 대해 영국과 영연방 국가들에서 꼭 환영 일색만은 아닙니다. I get why they're doing it. I disagree with it. I just think it seems a bit silly when we've got so many people struggling to have something so extravagant right now. 특히 상당수 영연방 국가들은 이미 공화국으로의 독립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찰스 3세는 화려한 대관식 뒤 당장 이런 현실을 마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어린이날 곳곳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산간과 전남 완도에는 시간당 2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남해안과 제주 산간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충남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강풍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서귀포에는 어제 하루 내린 비의 양이 5월 역대 최고 강우량을 넘었습니다. 그제부터 지금까지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왔는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제주 산간에 내일까지 300mm 이상, 남해안과 제주도, 지리산 부근에도 최고 150,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에도 2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